김남국 의원의 어머니도 심야에 코인 거래를 했나? 5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어제 김남국 의원이 야권 의원들에게 편지를 돌려서 본인의 억울함을 썼다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코인 거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임위 등 그 업무 중에서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면서 이제 국민적 분노를 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액이 최평가액이 99억에 이를 정도였는데 소명을 전혀 응하지 않았고, 또한 잡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과 의혹까지 받았던 사안. 이 얘기는 저희가 코인 전문가인 또 조상규 변호사 모시고 하나하나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 이 동아일보 기사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김남국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검찰에서 새로운 단초를 하나 찾아냈다고 보는데요. 아하. 왜냐하면 한 달 이상 사실 무기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럴 줄 알았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가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김남국 의원께서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결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명 결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자, 방금 앞전에도 유상범 의원께서 뭐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내지는 그리고 몰빵 투자를 했다, 자료 뭐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제명 사유가 됩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제명을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가 누차 강조했던 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하기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속도를 내야 된다. 아하. 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은 뭔가 근거가 없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면죄부를 오히려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 조 변호사님 말씀 중에, 조 변호사 말씀 중에 결국은 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김남국 의원 수사에 좀 변곡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김남국 의원의 70대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런 신생 코인을 새벽에 거래한 정황이 있다. 이걸 정말 미공개 정보 의혹이라든지 가족까지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게 어떻게 좀 코인 전문가로서 받아들이세요? 저게요, 코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죠. 어머니께서 김남국 의원이 들려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검찰에서 보는 거겠죠.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그 계좌를 차명으로 본인이 활용했다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름 빌려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매우 좋은 단초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왜? 어떤 겁니까? 예. 새벽에 어머니가 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모께서 코인 거래를 하는 것도 약간 비정상이고요. 새벽에 밤늦게 주무셔야죠. 근데 코인 거래를 했다? 뭐 할 수는 그것도 있죠, 물론. 예. 왜냐하면 밤잠이 없으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럴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김남국 의원이 직접 어머니의 계좌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원리, 그 지갑이라는 것은 차명을 하든 말든 그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지갑은 거래소랑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실물 계좌를 붙여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실물 계좌에 소위 말하는 돈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예. 사고 팔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 실물 계좌를 누가 건드렸냐? 김남국 의원이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실명제법에 차명 이런 계좌, 예. 차명 거래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다시 활력을 띨 수 있는 새로운 수사의 단초를 찾았다. 왜? 지금까지는요, 다 외우기도 힘들 만큼 의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뭐 탈세, 그다음에 뇌물,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 막판에는 뭐 자금 세탁?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어떤 거 하나 검찰에서 밝혀냈습니까? 못 냈거든요. 뭐 일단 아직- 알려지기는 그래. 뭐 검찰이 그렇죠. 지금 뭐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언제부터 검찰 수사가 확 그러니까 역동성을 잃었냐면요. 예.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위믹스에 증권성 인정 안 된다는 판단하고 나서부터 확 이렇게 무슨 말인지 분위기가 알겠어요. 예. 죽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다시 뭐랄까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피우는 중인 거죠. 그 또 다른 코인 전문가도 그 조 변호사 말씀과 비슷하게 이게 가족 명의로 이름 빌려서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코인 지갑과 실물 계좌가 연동이 되는데 아까 조 변호사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 가족에게 안 알려진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앞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조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화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화면. 70대 어머니가 뭐 요즘 70대 분들 젊어요. 지금 저희 뭐 지금 노인 폄하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새벽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위믹스, 마블엑스 등 잘 안 알려진 그 코인 거래했다고 사실 그 코인 의혹 최초로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들까지 함께 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감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저건 제가 저 코인이 오를 테니 어머니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어머니가 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위믹스 마블엑스 그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모르시죠? 하지만 저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저기가 충분히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설명드리면 어머니가 투자하시지 어머니가 다른 투자를 하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까지 이 무기력한 상황을 역전을 시키려면 어쨌든 어머니나 여동생 명의의 계좌를 김남국 의원이 차명으로 직접 이용했다라는 걸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의 관전 포인트인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니 근데 저기 거래했다는 위믹스, 마블엑스, 뭐 그 메콩코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김남국 의원이 손댔던 그런 잡코인들이에요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거래하는 양태하고 지금 똑같이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저 두 가지 아까 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그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 중에 차명 거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이름 빌려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 이제 가족들도 대거 코인에 뛰어들었던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근데 지금 아까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하셔서 실제로 검찰이 지금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데 그럼 이제 몇 번 기각도 되고 있고 근데 가족 그 영장까지 다 이게 수사로도 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마지막 단초를 가지고 충분히 검찰에서 그 막판 뒤집기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번 정도 영장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영장이 이제 딱 이제 나왔는데 그 계기가 언론을 타면서부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업무 시간 중에 상임위 중에 이렇게 많은 코인 거래를 했어?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국민적인 공분이 있고 나서 겨우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영장을 받아서 저 업비트다, 빗썸이다 다 영장을 이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별게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클레이튼 쪽, 그다음에 위믹스에 사기죄로 고소한 그 투자자들의 그런 사기죄 고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예. 특별한 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나왔으면 검찰에서 또 언론 플레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혐의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머니나 그다음에 여동생의 그런 그 실물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은행 계좌를 알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실제로 뭔가 단초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소정석 국장님, 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야권 의원들에게 편지 보냈다는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근데 오늘 이제 정확히는 어제 밤인 것 같은데 SNS에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냈어요.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법치주의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실질은 독재인데 뭐 말로는 이제 법치, 뭐 민주주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제 김남국 의원은 나는 억울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편지 보낸 것도 뭐 A4 용지 4장씩이나 되는 긴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냈고 오늘 다시 또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 무너진다, 뭐 사기꾼 등등 얘기를 쭉 한 것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이 코인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는 좀 다른 대응 양상인 것이죠. 예. 법적인 구체적인 것에 대한 대응을 할 단계는 이제는 지났다라고 보고 정치적인 대응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라는 그런 지금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어머니도 70대 어머니도 새벽에 코인을 거래했냐 이 정황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까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